안녕하세요.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BDO입니다. 요즘 백엔드 개발자 채용 공고 보면요. 심지어 신입 공고에서도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 우대 이런 말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솔직히 신입이나 주니어 개발자가 이걸 직접 경험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이 역량을 그럼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저희가 열심히 모아본 자료들 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비스가 잘 되면 사용자가 늘고 트래픽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 기술 블로그 자료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근데 이때 제대로 딱 대응을 못하면 서버가 막 느려지거나 아예 서버가 멈춰버리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떠나갈 수도 있겠죠. 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미리 막고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규모 트래픽이라는 말이 이게 회사마다 또 서비스마다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대규모지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중요한 건 내가 몇만 명 트래픽 처리해봤다. 이런 숫자 그 자체가 아니고요. 트래픽이 늘어날 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왜 그 기술을 선택했는지, 그 원리 있잖아요. 이걸 아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시스템이 보통 어떻게 커지는지 그 큰 그림을 아는 게 좋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처음엔 보통 서버 딱 한 대로 시작해요. 웹서버 기능도 하고 백엔드 로직도 돌리고 데이터베이스, DB까지 다 한 컴퓨터 안에 있는 거죠. 아, 정말 작게 시작하는군요. 그럼 사용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서버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CPU나 메모리를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거죠. 이걸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 대 컴퓨터 성능을 계속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의 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써요. 이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고요. 여러 대의 서버로 늘리면 사용자 요청에 막 들어올 때 각 서버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이 필요해져요. 뭐랄까 일종의 교통정리, 경찰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로드 밸런서, 줄여서 LB라고 부르는 장비나 서비스입니다. 아하, 요청을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거군요. 그럼 서버만 여러 대 두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DB가 힘들어해요.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려고 하니까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읽는 용도의 복제본 DB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서 읽기 요청을 분산시키는 거죠. 원본은 주로 쓰기 요청을 처리하고요. 이걸 리드 레플리카 구조라고 해요. 원본을 마스터, 복제본을 레플리카라고 부르죠. 아, 읽기 요청은 복제본들이 나눠서 처리한다. 신기하네요. 그럼 더 빠르게 하려면요. 뭔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주 요청되는 데이터는 굳이 매번 DB까지 가지 않고요. 훨씬 빠른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해두는 기술을 써요. 이걸 캐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좀 큰 파일들은요? 사용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속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정적 파일들은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미리 복사해두는 CDN, 즉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기술을 써요. 뭐랄까, 전 세계에 작은 데이터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 빠르게 되는 게 다 이런 기술 덕분이죠. 어떤 자료에서도 이런 사례가 언급되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체 처리 같은 거요? 사용자가 결과를 바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시스템에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작업들은 당장 처리하지 않고요. 할 일 목록 같은 곳에 잠시 넣어둬요. 이걸 메시지 큐라고 부르는데 카프카나 레비demq 같은 시스템들이 쓰이죠. 그럼 사용자는 일단 내 처리 요청 받았습니다 하고 빠른 응답을 먼저 받고요. 실제 오래 걸리는 작업은 나중에 다른 서버, 이걸 워커 서버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목록에서 작업을 꺼내서 처리해요. 이걸 비동기 처리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자,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이런 복잡한 경험을 주니어 개발자가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직접 경험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간접 경험이랑 시뮬레이션 이게 중요해요. 먼저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처럼 가상 면접 사례로 배우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같은 책이나 유명 테크 기업들의 기술 블로그 아니면 기술 컨퍼런스 발표 영상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실제 사례랑 문제 해결 과정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거죠. 그냥 이런 기술이 있구나가 아니라 왜 이 기술을 썼을까? 이걸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일단 공부가 첫 단계군요. 그럼 그 다음은요? 직접 뭔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직접 해보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단계를 좀 제안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시스템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같은 도구를 써서 내 서버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메모리는 얼마나 쓰는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는 거죠. 일단 내 시스템 상태를 알아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은요? 둘째는 부하 테스트 도구들이 있어요. K6나 로커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내 서비스에 일부러 많은 요청을 막 보내보는 거예요. 마치 실제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온 것처럼 만드는 거죠.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이 부하 테스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거군요. 그럼 문제점이 막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셋째, 부하 상태에서 어디가 느려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즉 병목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DB 조이일 수도 있고 특정 기능, API일 수도 있고요. 넷째는 이 찾은 병목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운 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캐싱을 적용해 본다거나 DB 인덱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동기 처리를 도입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해결하기 전후의 성능 변화를 꼭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효과가 있었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비용은 또 어떤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어떤 자료에서도 이런 기록을 꼭 하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직접 문제를 만들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적용하고 그 효과까지 측정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보는 거네요. 근데 실제 서비스처럼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같은 거요. 이게 하루에 45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조회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이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와, 진짜 좋은 팁인데요? 이렇게 직접 부딪혀보는 경험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활용한 기술 이름 몇 개 아는 것보다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태도, 이게 훨씬 중요해요. 면접관들도 사실 이런 점을 더 눈여겨본다고 하거든요.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를 그냥 가져다 쓰는 걸 넘어서 직접 손을 더럽혀가며 고민하고 해결하는 경험 자체가 진짜 실력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 기술을 써봤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네요.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니어가 이걸 직접 경험하긴 어렵지만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우고 또 모니터링이랑 부하 테스트 같은 걸로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기술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과 거기서 얻은 깊이 있는 이해,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